몇 해 전 나는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제목은 어느 시골 마을의 수상한 집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어느 익명의 게시자가 쓴 것으로 그가 경험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적 방학만 되면 외할머니 댁에 가곤 했다고 한다. 외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있었다. 그 마을은 굉장히 외진 곳이라 마을 사람들끼리 매우 가깝게 지냈지만 외지인에게는 무심한 편이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처럼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다. 마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집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 집은 늘 비어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 집에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귀신이 나온다고 했다.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어느 여름 방학, 작성자는 친구 2명과 함께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마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다들 그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금단의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결국 셋은 점심때가 살짝 지난 시간에 그 집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이미 많은 세월의 흔적으로 사가 있었다. 창문은 먼지가 가득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문은 오래된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주인은 무성한 나무와 덩굴로 우거져 있었다. 그들은 약간 주저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뒷뜰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안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낡고 허름한 가구들,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이 오랜 시간 방치된 공간을 실감케 했다. 그들은 약간의 두려움 속에서도 탐험을 계속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얼음장같이 싸늘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친구 하나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치 바로 귀 옆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렸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며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겁에 질린 그들은 불이 나게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현관에서부터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발걸음 소리 같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절망적으로 창문으로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다. 다행스럽게도 작은 창문 하나가 비틀거리며 열리면서 그들은 그곳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내내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헐떡거리기만 했다. 다행히 마을에 도착해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그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충격으로 남았다. 결국 그 집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이제야 정말 그 집에 다시는 가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 후로 그들은 마을에 갈 때마다 늘 그 집을 피했지만 가끔 밤에 들려오는 발소리와 훌쩍거리는 소리는 그들 머릿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 집은 스스로 짐을 벗어 던지고 떠난 일의 영혼을 삼킨 채 오늘도 조용히 서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대학생인 민수는 평소 도시 전설과 같은 괴담에 큰 관심이 있었다. 대학 친구들과 종종 모여 홀로 남겨진 채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긴 밤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민수의 친구인 지훈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들고 왔다. 야, 근데 너네 혹시 잊혀진 아파트 이야기 들어봤냐? 지훈이 말했다. 사흘 안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는 아파트 말이야.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며 지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낡고 버려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은 채로 사라진대. 단 3일이라는 제한이 있어. 그 안에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72시간 안에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지. 민수는 이 이야기에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몇 친구와 함께 그 아파트를 직접 탐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어둠이 내린
주말밤 5명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든 채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파트는 진입금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건물은 세월의 때가 묻어 흐릿하고 불길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와 친구들은 담대한 마음을 먹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다. 건물은 으스스한 정적에 잠긴 채 오래된 벽지들이 군데군데 겹겹이 벗겨져 있었다. 별 것 없네. 지훈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건물 내부에 감돌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냉기와 함께 발밑에서 건물 전체가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아래로 향했고 아래층 어딘가에서 흐릿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 빛을 향해 다가갔고 비어있는 아파트 구조물들이 만든 복잡한 미로를 지나 결국 빛의 중심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반쯤 열린 문과 함께 한 번이라도 이음접실이 화려했음을 암시하는 쾌락한 가구들이 서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잡지와 신문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먼지가 쌓인 표면을 걷어내자 상대적으로 최근이 날짜가 인쇄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 문 앞에서 멈췄다. 그 기사에는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것도 최근 날짜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아파트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넌지시 제기했지만 경찰도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민수는 기사를 집어들고 친구들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방을 벗어나려는 순간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스스로 닫혀버렸다. 어떠한 힘에 의해 밀린 듯한 그 문은 외부에서 강력하게 잠겨 있었다. 야, 장난치지 마. 지훈이 소리쳤지만 친구들이 그들을 밖에 두고 혼자 장난을 칠 리 없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휘두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불현듯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과 함께 벽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비춰졌다. 친구들과 더불어 민수는 그런 기이한 현상에 놀라거나 무서워할 틈도 없이 방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무언가가 귓가에 흐릿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아가지 마. 갑작스러운 공포가 몰려오고 민수와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방해받았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창문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들이치기 시작했고 문은 처음에 닫혔던 힘이 거짓말이라도 한 듯 자연스레 열려 있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복도를 헤매며 결국 출입구에 도달했다. 찬란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지만 곧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뭔가 이상했다. 거리에는 생명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시간마저 특이하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마치 회복된 듯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로 변해 있었다. 너무나도 다른 그 풍경에 민수 일행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처음과는 달리 멀쩡한 그 아파트를 뒤로하고 겨우 길을 찾아 내려왔지만 날 이후로 민수는 끝내 아파트와 관련된 꿈과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도시를 떠났고 지훈을 비롯한 친구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로 잊혀진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렸다고 한다. 민수는 아직도 자신이 그 장벽을 넘어 묶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꿈결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전과 같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그 아파트가 아직도 이 도시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은 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하나는 경고할 수 있으니 그 아파트에 가기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72시간 안에는 돌아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지하철은 늦은 밤이 되면 한산해진다. 평소처럼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지하철을 타게 된 나는 피곤함에 겨우 눈을 뜨며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주위는 텅 비었고 열차 안에는 나 혼자였다. 전동차가 연결된 부분에 끼익거리는 소리와 레일위를 미끄러지는 기차의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문득 뒤쪽 칸에서 어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인가 싶었지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열차에 다른 승객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다. 그는 분명히 사라졌던 그대로였다.
온몸이 소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애써 무시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지만 그 순간 배터리 부족 경보가 떴고 핸드폰은 꺼져버렸다. 눈을 감고서 집에 도착하는 상상을 했지만 갑자기 열차가 멈추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짧은 순간 동안 의식이 흐려졌고 어느새 눈을 떴을 때에는 열차가 정지한 상태였다. 급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지하터널 안에 멈춰 있었다. 안내 방송도 들리지 않았고 주위는 고요했다. 그때 다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직감적인 느낌, 이목을 돌려 다시 뒤를 쳐다봤을 때 그는 좀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와 있었다. 나와 얼굴을 마주하기에는 여전히 먼 자리였지만 그의 실루엣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갑자기 열차 안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반복 속에서 그의 모습은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감으로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저항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눈을 감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열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커다란 침묵 속에서 혼자일 뿐이었다. 문득 이번에는 진짜로 잠에서 깬 것임을 깨달았다.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나는 방금 지나친 한 정거장에서 잠시 혼돈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열차는 점점 내가 익숙한 거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방금 일어난 일은 꿈이었던 것 같고 실제처럼 느껴진 공포는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러나 왠지 모를 불안감에 기운을 내어 의식을 가다듬었다. 열차가 나의 역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나는 그곳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방금 전 내가 봤던 그 그림자 같은 사람과 닮은 듯한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형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입꼬리를 위로 올리고 서 있었고 나는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집에 도착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마지막 열차에 들이운 그 신비로운 인물이 내 뒷자리에 앉아 있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매정한 침묵의 열차 안에서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면 나는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